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네, 오늘은 거래량과 실전 매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인 기관의 추세를 따르면 수익성이 높고,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는 시장에서 대부분 왜 손해를 보는지에 관해서도 비유로 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주가는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수요와 공급이죠.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주식을 매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도를 할 것이죠. 그래서 매수세가 강할 때는 강세 시장이라고도 당연히 말하는 거고요. 매도세가 강할 때는 약세 시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는 사람 입장, 사는 사람들의 입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일단은 매수세가 강하다면은 기업 가치가 저평가가 됐다고 생각하거나, 그리고 어떤 유증과 무증,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및 그 신제품의 및 신경영으로 인한 영업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과 기관들, 그 큰 손들이 매수하니까 따라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기술적 분석과 그래프를 비교해보고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심리들이 적용이 돼서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어떤 다른 관점으로 가진 그런 심리 상태들이 모여서 거래량이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관점이 한 곳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관점을 한번 지켜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거래량 측면에 있어서도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불안정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매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서 사고 판 주식수, 즉 이제 그 거래량의 변화를 통해서 주가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주가의 방향을 당연히 예측할 수 있다. 그럼 상당히 중요하겠죠. 주가가 당연히 상승하는 것을 저희는 항상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량에 대한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주가가 그 시장에서 가격 흐름을 나타낸다면요, 주가는 시장에서의 어떤 가격 흐름을 나타내죠. 그런데 거래량은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그 힘겨루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그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즉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주가가 상승하든 하락을 하든 그 거래량을 상당히 이제 중요시 여겨서 거래량을 체크한 다음에 주가의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많고 적음은 사실 많다, 거래량이 많다, 그리고 적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 발행 주식에 대한 수와 회사의 그 해당 종목의 회사의 일평균 거래량을 비교하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왜냐면은 이제 그 거래량이 많다 적다는 그 각 회사마다의 어떤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상대적 개념.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발행 주식이 많은 회사에게는 발행 주식이 어떤 많은 회사는 즉 당연히 이제 자본금이 큰 회사겠죠.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회사들이 거래량이 많고 자본 주식 발행 주식 수가 많으면 거래량이 통상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발행 주식이 적은 회사는 거래량이 당연히 낮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즉 자본금이 대체적으로 이제 적은 회사는 거래량이 적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같은 발행 주식 수를 가진 회사라도 대중이 선호하는 저가주는 대체적으로 거래량이 많습니다. 즉 저가주는 좀 거래량이 많은 편인데 같은 발행 주식 상에서요. 네. 그래서 이제 단기적 어떤 관점의 개인 투자자들은 단기적 관점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HTS에서는 이제 종목별로 거래량과 거래량 회전율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 종목 선택을 해서 매수하는 데까지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저희 얼마 전에 파라다이스 종목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시 저희가 회원님들께서 꼭 필강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기억하시죠? 매수를 하는 데까지 있어서 저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 대체적으로 큰 흐름으로 따져봤을 때 지수, 즉 이제 시장이 약세인지 그리고 강세인지 아니면 횡보를 걸치고 있는지 패턴을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되게 상당히 중요하죠. 종목이 해당 종목이 실적이 당연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고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죠. 네, 이런 패턴 줄 중에서 저희가 합격 이 종목이 이제 투자 가능한 그런 어떤 대상이다라고 여겼을 때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차트 분석이죠. 네, 그래서 세 번째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급 현상.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 사람들, 매수를 할 사람들의 어떤 패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꼭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래량이 상당히 또 제가 지금 다루는 그런 기술적 분석상에서 거의 가장 중요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상에서 월간 차트, 주간 차트, 일간 차트 다 확인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서는 이평선도 있을 수 있겠고요. 저희가 설명드렸던 캔들, 예,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기초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도 같이 이 부분들은 꼼꼼히 계속적으로도 한 번씩 언급을 하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을 확인하신 다음에도 거래량 패턴도 지속적으로 같이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전체적 흐름에서 다 매수 적합한 저희의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상에서 매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됐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 살 사람들에 대한 패턴들이 있다는 것은 어떤 그 정말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심리 적용은 사실 심리는 주식의 거의 대부분이 어떤 심리 싸움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 주식은 사실 심리다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도 많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만큼 심리적으로 어떤 매수와 매도를 지켜보는 패턴들이 일정한 패턴들이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 부분들은 어떻게 꼭 그래도 익숙하게 좀 습득을 하셔야 나중에도 매수 매도의 패턴대로 따라서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게 잘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래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심리 반영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패턴들 그 패턴들을 설명드릴 때 어떤 이론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면요.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거래량과 패턴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할 때, 즉 이제 추세선이라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시겠고요. 그리고 이 추세선은 매물대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예, 그리고 이 주가의 흐름에 따른 어떤 패턴들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뭐 저번에 말씀드렸죠. 헤드 앤 숄더. 예, 이런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마다 거래량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특징들에 대한 거래량에 대한 급등과 급감 그리고 급증 그 추세에 따라서 이런 패턴들이 새롭게 패턴이 발생이 되는 거고 그런 새롭게 만들어진 패턴들이 어떤 정형화된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되면 심리가 많이 작용을 또 하게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또 신호를 줄 것이죠. 예, 이 뜻은 이렇게 말씀드렸다면은 어떤 좀 눈치가 빠르신 회원님들은 바로 알아차리셨을 텐데요. 거래량은 주가보다 선반영이 됩니다. 예, 거래량은요. 이동평균선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주가보다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후에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거래량은 주가보다 선 반영이 된다는 뜻은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먼저 변화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매수 매도의 관점에서요. 네, 그래서 또 한 번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만큼 중요한 거래량, 즉 추세선과 매물대 그리고 패턴 분석의 논리와 접목해서 설명을 해야 그나마 이제 종합적인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세선에 대해서 먼저 일단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추세선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어떤 주가의 흐름이 있다면요. 그 주가의 흐름의 방향을
나타내는 선을 말하는 것인데요. 흐름의 방향을 나타내는 선? 그건 뭐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는 일정 기간 동안 어떤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 이런 것을 어떤 추세라고 하는 거죠. 주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추세라고 한다. 그래서 그것을 선으로 나타내면 추세선이겠죠. 네. 무엇이든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이런 이론적인 것들은 뭐 외울 게 없는 겁니다. 예, 그냥 그 말 그 뜻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추세를 알아보기 쉽게는 어떤 직선으로 나타내는 것을 추세선이라고 하고, 주가의 고점과 저점들 중에서 의미 있는 어떤 두 가지 이상의 고점 또는 그 저점을 연결한 것이 추세선이에요. 그러면은 그 저점을 이렇게 연결하고 고점을 이렇게 연결한다. 저점을 연결하고 고점을 연결한다. 저점을 연결하고 고점을 연결한다. 이런 것들이 다 추세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다 추세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추세선이 그 아래로 향한다? 라고 하면은 하락 추세선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예,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이 선에서 어떤 저항을 받아서 내려오거나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함으로써 어떤 지지선 및 저항선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딪힐 때마다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가는 모습, 여기에 부딪힐 때마다 지지를 받고 여기에 부딪힐 때마다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과 저항을 받고 내려가는 모습, 네,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당연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지선, 지지를 하기 때문에 지지선이죠. 그리고 이 저항선에 부딪혀서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어떤 지지선 및 저항선이라고도 불리고도 있어요. 네, 기억하시죠? 그 지지선, 저항선 얘기할 때 또 이평선, 이평선은 각각의 이동평균선은 지지선 및 저항선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래서 논리들이 상당히 그 다 접목이 되죠. 어떤 메커니즘이 서로 어떻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사실 다 논리적으로 이론들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설명드리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만 봐서 무조건 뭐 예를 들어서 이평선에 대해서 무조건 지지선과 저항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거래량과 어떤 추세선과 아까 말씀드린 패턴들,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로 따져서 그래서 평가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예, 그래서 이제 꼭 그런 부분들은 꼭 인지를 하고서, 예, 거래량 편, 이평선 편, 뭐 이렇게 나눴어도요, 강좌가 나뉘어져 있어도 예, 꼭 종합적인 고려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서도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저희 평생 회원님들께서는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매물대 설명을 그 해드린 적이 있었죠. 기초 강좌에서는 없었지만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매물대를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지지선과 어떤 저항선은 저희가 뭐 짚고 넘어가자면 이평선에서도 얘기했고, 그리고 방금 추세선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매물대에서도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매물대는 무엇이냐? 이 매물대를 형성하는 것은 거래량으로 설정하는 것이 거의 보편적이거든요. 거래량.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가가 하락 그리고 횡보, 어떤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려면 거래량이 증가를 해야 하는 것이 또 보편적이라고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거래량이 증가, 내려오든 상승을 하든 어떤 특징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이 증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려면 당연히 상승 추세도 거래량이 증가해야 되는데 단기 고점대에 접어드는 국면에서 거래량 증가는 단기 어떤 상투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거래량이 마지막에 이제 급증을 해가지고 주가가 치솟았을 때 이런 특징들을 보였을 때 일단 단기 고점대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이 부분에서 엄청난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어떤 여기 고점에 물렸던 고점에 매수를 했던 매수 세력들도 그리고 여기 저점에 매수를 했던 매수 세력들 그리고 서로 이전에 매수를 해서 여기서 이익 실현을 하려고 했던 매도 세력 아니면 여기서 바로 사서 단기에 바로 파는 그런 매도 세력 여러 거래량들이 접목이 돼서 엄청난 거래량이 급증을 한 것이죠. 그만큼 매물대가 쌓였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매물대가 쌓였다. 그러면은 두터운 매물대가 쌓이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그 상승 추세 중인 어떤 주가가 두터운 매물대가 쌓였던 이런 고점대를 상향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소화를. 그러면 매물대 소화 측면에서도 이전 고점대의 거래량보다도 더 많은 거래량이 터져줘야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00원 선에서 여기서 1,000원 선의 가격에서 매수를 했던 그런 매수 세력들이 주가가 10% 눌러줘서 물려 있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10% 반등이 나왔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자기 본전가에 어떤 겁을 먹고 지레 겁을 먹고 좀 본전가 매도를 하는 경향들도 상당히 많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매도세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죠. 그런데 매수하는 사람들이 이 가격에 다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너네 이거 1,000원대 이 1,000원대에 매도하는 거 나는 이 가격에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를 당연히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리들을 1,000원대에 샀던 사람들의 심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더 많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들어와야 되겠죠. 네. 그런 논리가 당연히 심리적인 여러 가지 측면과 어떤 논리적인 그 측면에서의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지지선과 저항선 측면에서 거래량을 비교를 해봤을 때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추세 거래량을 배우는데 지금 자꾸 어떤 추세 그리고 매물 그리고 패턴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당히 종합적인 고려 추세에서 연관관계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저희가 외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를 상당히 의미 있게 본다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개인 투자자들의 그 수급 현상들을 저희가 또 중점적으로 나중에 또 다뤄드릴 거예요. 그 전에 저희가 이거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추세선의 어떤 패턴들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이거는 금방 되거든요.
추세선은 아까 제가 그림으로 표현했다시피 그리고 이 정도는 이제 다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림이 예전에는 제가 미술을 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상당히 필체도 좀 악필성이 많이 비춰지고 있고 그림도 상당히 많이 못 그리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입니다. 이런 파동들은요. 여기는 주가의 흐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추세선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보시자면은 이거는 뭐 퀴즈를 낼 필요도 없을 거예요. 이거는 이 부분에는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겠고 당연히 이 부분에서는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건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어떤 저항과 지지를 받고 같은 추세에서 일정한 패턴의 모습을 보인 다음에 그런 어떤 저항선을 뚫고, 즉 또 말씀드리면 추세선을 뚫고, 즉 또 말씀드리면 매물대를 뚫고 주가가 상향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매수 사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는 반대겠죠. 지지선의 어떤 패턴을 뚫고 내려가는 경우,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급증을 할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겠죠. 이럴 때는 매도, 이럴 때는 매도. 자,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만약 주가의 패턴이 이렇게 떨어져도 여기서 매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주가의 패턴이 아까 하락을 해도 이렇게 돌파하면은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고 말씀드렸죠. 네. 당연히 여기서 아까 여기 같은 말씀인데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네, 반대로 또 상승, 이렇게 제가 이걸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상승 패턴을 보이는 것은 딱히 상승 패턴을 보이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도 관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상승을 하다가도 급증을 할 수 있는, 급증을 할 수 있는 그런 패턴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체크를 해드리는 부분, 여기 매수 관점, 여기의 매수 관점과 여기의 매수 관점은 당연히 시장이라고 하면 어떤 지수 그리고 해당 종목의 기본적 분석, 실적이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여겼을 때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이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저희가 한 두세 달 전으로 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한번 제가 지켜보는 그런 거래량 차트를 한번 펼쳐봤는데요. 2017년 2월 그리고 5월, 7월 부분에 4월 부분과 7월 부분, 이렇게 제가 네모칸으로 체크를 해드렸던 거래량이 좀 눈에 띄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 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급증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런 거래량이 급증을 할 때 어떤 패턴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패턴들에 있어서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볼게요. 저희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스탠바이를 하는 거예요.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수와 실적이 바탕이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해당 종목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목은 이제 기업은 SK 코노피아이 또 말씀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이런 거래량이 있을 때 어떤 추세가 있다면 이렇게 이런 추세가 나왔을 거예요. 매수를 하려고 한다면, 혹은 어떤 아까 말씀드린 추세, 네, 이런 부분들의 특징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의 특징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은 이 부분의 특징들을 누구나 이제 매수할 수 있게끔 충분히 다 이제 서로 신뢰가 쌓여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기초 회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실 때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매수 타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매수 타임은 좋은 기업은 놓치지 않고 실천을 할 수 있게끔 더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보이는지 한번 제가 지수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거래량 이동 평균선을 5, 20, 51 일간 차트죠. 네, 일간 차트에 세팅이 돼 있는데 저희에서는 이제 50일 그 거래량 이동 평균선을 봅니다. 대체적으로 한 개만요. 예, 나머지는 좀 또 마찬가지로 단기 이동 평균선을 본다면 너무 추세에 흔들릴 수도 있고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심플하게 50일 이동 평균선을 보고요. 네, 주간 차트로 본다면은 10이겠죠, 10. 네, 10주 이동 평균선 세팅을 하면 되십니다. 일단은 이런 추세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패턴들을. 네, 이런 거래량의 박스 부분에서 죄송합니다. 다시 이런 거래량들의 의미 있는 부분에서 추세가 돌파, 추세가 돌파, 추세가 돌파, 그리고 추세가 돌파 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 추세선을 그리자면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를 그릴 수 있는데 이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나왔던 부분이죠. 예, 평균 거래값보다 높았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도 또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세부적으로 보자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종목은 지속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것이죠. 네. 그리고 아까 이런 추세는 사실 이렇게 더 급증을 하려면 마지막 그 어떤 그 상승 추세 부분에서 특징이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은 모습이 좀 보여지실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같이 거래량과 대비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래량이 전부터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겁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말랐다. 거래량이 말랐다고 표현도 하죠. 거래량이 말랐는데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버텨준다. 그러면은 심리가 매수할 사람도 거래량이 많이 없으니까 매수도 많이 안 하지만은 반대로 해석을 하자면요. 매도를 할 사람도 굳이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런 심리들이 반영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당연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심리들이 더 많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평선이라든지 추세선, 패턴들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거래량이 마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심리에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너네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저는 해석하거든요. 너네 이 정도면 됐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갈 거야. 거래량, 매수하는 사람들의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많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100%라는 건 없죠.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그런데 추세선에서는 일정한 패턴에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너무 낙서가 심하죠. 네. 추세선에서는 이 자리가 그래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전체적인 어떤 추세장에서는 뭐 크게 하락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뭐 당연히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분산 투자니까요. 분할 매수니까요. 네. 심리 싸움이잖아요. 주식은. 그런데 여기에 뭐 100%가 다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여기서 10%가 만약에 빠졌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거 나누기인데 잘못 표시했습니다. 10%가 여기에다 퍼센트를 표시한다는 게, 10%가 빠졌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무리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해도 못 견디실 겁니다. 예. 정말 못 견디시고 분산 매수를 해도 항의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왜냐면 당연합니다. 심리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비중이 상당히 크시면 4% 5%씩 분할 매수하셔도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뭐 4, 500만 원 이상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실 것이죠. 네, 그런데 10억 투자자 이상으로 운영하시는 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한 번에 비중이 4%라고 해도 상당히 불안하시겠죠. 그만큼 100%라는 비중은 저희가 첫 번째 회원님들이 이제 오시게 되면은 비중 분산 투자 방법부터 말씀드리는 게, 먼저 심리가 적용이 돼서 안심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원리 원칙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런 거를 잡아드리는 거죠. 단기 투자 심리가 강하신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 부분을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적합한 시기에 좋은 주식들을 매집을 해서 상승 추세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릴 텐데요. 아직 더 많이 남았어요. 예, 거래량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저번에도 실전 어떤 그 사례들도 한번 비교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수급 현상들이 진짜 이루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런 것도 실전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죠. 네, 네네. 우선 거래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살펴보자면요. 저희가 그 7대 투자 원칙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을 체크를 할 때 거래량 증가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최소 하루에 10만 주 이상은 거래가 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 원칙이 있는데요. 그 원칙에 있어서 이날 저희가 마지막 추가 매수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7월 5일에 거래량은 95만 주가 체크가 되네요. 예, 95만 주가 체크되고, 그 밑에 거래량 이동 평균이라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 잠시만요. 거래량 이동 평균 부분에 50, 20, 5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것은 말 그대로 50일 동안의 평균 그 거래량이 40만 주, 그리고 20일 동안의 평균 거래량은 35만 주, 그리고 5일 동안의 평균 거래량은 한 45만 주 정도로 체크가 되는데, 이날 2017년 7월 5일에 거래량은 95만 주다 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당연히 여기 이제 그 주가 차트에서, 여긴 거래량 차트잖아요. 네, 주가 차트에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여기도 거래량은 나와 있습니다. 95만 주에 대한 거래량은 나와 있지만 그 밑에 나와 있는 10, 50, 20은요, 200은요, 가격 이동 평균이죠. 주가 차트니까요. 그래서 가격이 이동했던 그 평균값은 여기서 또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동 평균선의 가격 평균값이요. 네, 그래서 혼동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2017년 네,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서 보는 방법도 있지만 다음 시간에는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이제 거래량의 어떤 원칙들을 좀 한 8가지 정도로 풀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들에 따라서 어떤 추세를 읽는 데 있어서 거래량을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주가보다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도 꼭 같이 따라와 주셔가지고 이런 원리들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